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확실히 세련된 느낌의 외부 디자인은 당연하고요. 실내는 황골탈퇴를 넘어서 지프가 아닌 마치 랜드로버의 차량을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 맞나요?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신형 그랜드 체로키는 하이브리드 엔진도 함께 출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프, 여러분 지프 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프는 곧 SUV를 대표했기 때문에 SUV 하면 여전히 지프 차량이 생각납니다. 국내에서도 마니아를 중심으로 지프의 사랑은 꾸준하죠.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드디어 신형을 공개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신한 그랜드 체로키는 기존에는 상남자와 같은 강인한 면모를 부각했죠. 신형 그랜드 체로키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랜드로버의 차량처럼 확실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네요. 신형 그랜드 체로키는 첫 번째 전동화 모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와일드한 오프로드 감성을 대표하는 지프사의 변화도 이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새로운 그랜드 체로키 5인승 차량을 만나보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도 궁금하시겠지만 친환경 차량이 추가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강인한 힘과 거친 오프로드를 상징하는 지프 차량과 친환경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연 속을 누비면서 달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르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총 3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기본 모드는요, 기본 설정된 하이브리드 모드 2.0 터보 차저 엔진과 전기 모터가 조합이 되면서 최고의 성능 그리고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 모드입니다. 일렉트릭 모드의 경우 전기 모터로만 작동이 되고요. 최대 37km 정도를 전기 모터와 내장된 배터리를 통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eSave 모드의 경우 2.0 엔진을 우선으로 구동하여서 배터리를 세이브하는 모드입니다.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제공되는데 그럼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 좀 궁금해졌는데요.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전기 모드는 24마일, 하이브리드 모드는 440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어서 킬로미터로 환산한다면 전기 모터로만 구동하는 일렉 모드에서는 약 37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약 708km를 주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국내에 출시되기 위해서 배출가스 인증을 완료해야 되는데요.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랜드 체로키처럼 큰 차량이 700km 전후를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을 상징하는 블루 색상과 조합된 그랜드 체로키는 좀 오묘한 느낌까지 있는 것 같네요. 디자인은 핵심 부분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롱바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의 롱바디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그랜드 체로키는 5인승 차량으로 올해 초에 선보인 7인승 롱보디가 먼저 공개가 되었었죠. 두 가지 버전에 대한 차이점부터 알아보면 먼저 공개된 롱보디의 경우 전장이 5204mm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국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미니밴 카니발보다 조금 더 크고요. 쉐보레 트래버스가 5200mm이기 때문에 트래버스와 거의 유사한 사이즈가 바로 롱바디 차량이었고요. 쇼퍼드 차량의 경우 축거를 126mm를 더 줄였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거의 5m 전후가 될 것 같네요. 기존 그랜드 체로키의 전장이 4820mm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예상됩니다. 국내의 도로 환경과 주차 환경까지 고려해본다면 아마도 5인승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높겠죠. 처음 공개가 되었는데 잘생겼는지 얼굴부터 체크해보시죠. 먼저 공개된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볼 수 있네요. 신형 그랜드 체로키는 총 7가지의 트림으로 2가지의 다른 디자인으로 선보였는데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과 다른 디자인은 안개등 부분 디자인과 범퍼 하단부 디자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력 성능을 크게 높여줄 것 같은 하단 그릴 디자인은 좀 더 스포티하고 도심적인 SUV 느낌이죠. 오프로드의 느낌이냐 아니면 도시명의 느낌이냐 이건 여러분의 취향과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미국 시장에 공개된 숏보디 그랜드 체로키는 총 7가지의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이 중에서 좀 선택적으로 들어오겠죠. 지프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인 7개의 슬롯 그릴은 이전보다 한층 더 얇아지면서 세련된 느낌인데요. 상하의 높이를 줄이면서 하단엔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오프로드 느낌을 강조하고 있었다면 신형은 확실히 스포티하고 세련된 느낌이네요.
두 번째로 달라진 디자인의 차이점은 헤드램프 위쪽을 보시면 날렵한 한 줄의 주간 주행 등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신 차량에서 헤드램프를 포함해서 주간 주행 등은 좀 더 슬림한 디자인으로 적용되는 것이 공통적이죠. HID나 할로겐의 경우 크기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LED가 적용되면서 이제는 슬림한 디자인이 최신 차량을 대표하는 것 같네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 최근 X 콘셉트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LED 기술이 어디까지 진화가 될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연과 어울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지프의 디자인을 대표할 것 같은데, 기존과 확실한 디자인의 차이점은 세련됨인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멋져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측면부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보닛을 보면 보닛 끝부분이 기존 그랜드 체로키와 다르게 앞으로 돌출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그랜드 체로키는 지프 로고 부분이 뒤로 좀 누워있는 디자인이라서 착한 얼굴을 보여주지만 마치 콧대를 성형해서 높인 것처럼 돌출된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확실히 기존보다는 강인한 그랜드 체로키의 디자인을 강조하는 것 같네요. 전고가 높은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 최신 SUV 차량처럼 슬립한 느낌이라서 자세히 보니 A, B, C, D 이 필러 부분을 블랙 색상으로 마감하면서 플로팅 타입 루프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변신, 저는 좋은데요. 측면부에는 롱보디와 다른 숏바디만의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D필러 쪽을 보면 크롬 포인트로 절개하면서 마치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독특한 디자인 요소가 여기에 있네요. 최근 자동차 제조사가 심심한 측면부 디자인에 자신만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 트렌드죠. 제네시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GV60에서는 볼트 디에로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신했지만 언제 보더라도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프만의 매력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네요. 신형 그랜드 체로키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에 지프 로고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지프의 차량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기존 그랜드 체로키인데 여전히 도로에서 보면 웅장하고 멋진 모습이죠. 하지만 세월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신형과 기존 차량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네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는 한 줄로 연결된 디자인이 새롭게 선보였는데 와이드하면서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좀 껑충해 보였던 전고가 한층 낮아진 느낌을 받게 되네요. 새롭게 출시된 롱보디와 비교해보면 아래 사진이 롱보디 차량인데요. 테일램프 중간 디자인과 리어 윈도우 하단의 크롬 포인트 디자인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이 이 정도라면 한층 멋스럽게 변한 그랜드 체로키의 실물은 더욱 멋지겠죠. 그럼 실내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또 한 번 말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프에서 만든 차량이 맞나요? 정통 오프로드를 강조한 지프사의 디자인은 보수적이면서 둔탁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 누가 지프 차량이라고 생각할까요? 럭셔리 SUV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놀랄만한 것은 1열에만 총 커다란 3개의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계기판, 중앙 인포테인먼트, 심지어는 동승석 앞에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제공되네요. 풀 디지털 방식의 계기판은 맵인 방식의 지도를 보여주는 기능과 적외선 카메라 기능, 나이트 비전이죠.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능이 모두 제공되고요. HUD도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네요. 풀 터치 방식의 인포테인먼트는 10인치 사이즈로 미국 차량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구나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이번 공식 사진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롱보디 공개 사진에 맥킨토시 오디오 레벨 매터가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표시가 되었는데요. 아마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킨토시 오디오는 고급 브랜드인 하만카돈이나 비에노, 뱅앤올룹슨보다 한 단계 위 있는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죠. 수공예 작업으로 각인한 것 같은 진중한 느낌의 트위터는 사운드가 뿜어나오지 않더라도 눈으로 충분히 감성을 자극할 것 같은데요. 참 매력적인 디자인이네요. 동석에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동석에 이런 기능이 제공되다니 억소리 나는 포르쉐 차량도 아닌데 말이죠. 후속 모니터 기능도 제공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커다란 모니터만 5개는 넘어가는 것 같네요. 풀옵션 가격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스티어링 휠 중앙의 로고는 기존의 원형 로고를 버리고 사각형 로고로 변경되었네요. 전동화 시대를 맞이하는 지프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탑승자의 감성을 높여주는 조명인
앰비언트도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서 제공되고요. 오감을 만족시키네요. 운전석에서 바라본 1열 실내는 다른 말이 필요 없네요. 센터 패시아가 기존보다 물리적인 버튼을 최소화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기아 콘솔 중앙에는 커다란 원형 다이얼로 드라이브 모드를 조작할 수 있고요. 좌우의 토글 버튼을 통해서 터레인 모드와 같은 지형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물리적인 버튼이 많으면 자칫 조잡해 보이고요. 또 복잡하게 느끼게 되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것 같네요. 알려드려야 할 것이 많은데 영상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나머지 부분은 국내 출시가 된다면 실승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랜드 체로키 5인승 차량은 국내에 언제 출시가 될까요?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알려드리면 먼저 소개해드렸던 신형 그랜드 체로키 L 롱버디 버전은 국내 인증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출시가 되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그랜드 체로키와 그랜드 체로키 하이브리드 차량은 아마 올해 국내에 공개가 되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 같네요. 강인함을 강조했던 지프의 변신이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알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